자,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4일 휴식 로테이션. 사실은 이제 KBO 리그에서는 좀 드문 그런 그렇죠. 로테이션이기는 합니다. 최근 상승세 타면서 가을 야구 진출 희망을 키웠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주말이었죠. 리그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원정에서 충격의 스윕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키움전에서 6대7 역전패 포함 스윕 허용했고요. 앞선 두 경기, 그러니까 금요일 경기에서도 아쉽게 한 점 차 패배를 했고, 또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도 패배, 일요일까지도 또 한 점 차로 모두 다 불펜을 때려박은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이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18일 경기는 반즈 선수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마운드 운영에 잇따라 4대5로 또 패배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 19일 경기는 작전 실패, 실책 등으로 자멸하면서 2대5로 패배를 했다라는 거. 사실 롯데자이언츠 지난 주말 3연전 평가하자면 안 좋은 소리밖에 나올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은 금토일을 너무 못했잖아요. 당연히 뭐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화수목 경기 중에 목요일 경기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징조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화수목을 스윕을 했지만 경기당 실책은 계속씩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런 디테일이라면 SSG전은 빠따가 터져가지고 소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내서 스윕을 했지만 맨날 빠따가 그렇게 터질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런 팀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롯데가 지금 이 주제로 잡아주신 4일 휴식 로테이션도 로테이션인데 네. 불펜조차도 뭔가 쫓기는 것처럼 엄청 조급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목요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투수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3연투를 다 시켰단 말이죠. 네. 필승조를. 그러면서 금요일은 사실 제 생각에는 금요일이 롯데가 평소처럼 막 일요일 경기, 월요일 경기 휴식 후 화요일 경기처럼 필승조를 다 쓸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경기 전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 주말에 또 금요일 지고 토요일 지고 하면서 꼬이면서 투수는 아끼지 못하면서 또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키움이 현재는 팀이 꼴찌인 상황이고 이제 시즌 꼴찌인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상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기 안 했다. 우리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자. 뭐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또 빗대봤을 때 목요일 경기, 뭐 금토일 이 3연전은 그렇죠. 뭐 키움이니까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기도 그런 걸 수도 하거든요. 있어요, 사실은. PCM님께서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시험 기간 다 돼서 밤샘 공부한다고. 맞아요.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진짜. 아,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3연전은 이 데뷔도 좀 안 돼 있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투수 운영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꼬인 그런 이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을 야구 승부수 4일 휴식 후 등판한다고 합니다. 가을 야구 반즈와 윌커슨 선수의 4일 휴식 선발 로테이션 소화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는데, 전반기 에이스 역할을 했던 나균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2군에 머물렀고 5선발 자리에 뚜렷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수 한번 굴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이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아까 그 댓글에 나온 부분처럼 진짜 시험 앞두고 공부 못한 애들이 밤샘하고 벼락치기 하듯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좋으면 다른 팀들도, 롯데가 윌커슨 반제가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것도 맞지만 다른 팀들도 에이스는 있잖아요. 뭐 두산에 알칸타라 있고 네. NC에 패디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팀도 이게 좋은 거면 다들 4일 휴식 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 4일 휴식 후 선발 투수 등판을 계속 했을 때는 분명히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투수가 퍼지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걸 버텼던 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KT 데스파이네. 그쵸. 데스파이네 말고는 사실 해낸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데스파이네도 했으니까 반즈 윌커슨도 된다가 아니라 데스파이네가 이상한 거다. 이거는 그의 체력이 워낙 강해서 가능했던 거지, 다른 선발 투수는 이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성적으로도 여기 뽑아주셨지만 네. 4일 휴식 후 반즈의 등판 기록이 좋지도 않고, 그러네요. 특히 지난해 반즈가, 롯데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가 좀만 좋다 싶으면 이걸 늘 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일리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그러네. 작년에 반즈가 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스트레일리가 교체로 왔을 때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네. 또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초반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5선발이 나오는 것보다 4일 휴식 후 에이스가 나오니까 그 경기를 계속해서 이겨가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들이 지쳐가지고 1선발, 2선발의 위력이 떨어지는, 결국 악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이걸 선택했고, 저는 이게 9월 달에 굉장히 세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4일 휴식 후에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라는 게 그동안 만약에 이제 전반기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좀 이제 벌어놓은 게 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선발도 돌렸다가 그렇죠. 이제 진짜 여유 있게 승부를 가거든요. 봐야 된다 할 때 이제 하는 게 그동안 이건데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1위도 찍어보고 그 이후에는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선수들이 좀 휴식을 충분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안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판에 급하니까 선수들 땡겨서 쓴다. 이런 결정이 다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동안 관리를 쭉 해오던 팀에서 지금 조금만 고생하자 이러는 거랑 그동안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왔던 팀이 갑자기 고생하자 그렇죠. 이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 거는 요번 주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외국인 투수를 좀 더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로테이션에 따라서 뭐 비가 오는 날은 뭐 건너뛸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랑 4일 휴식 후 로테이션 가겠다 이거는 또 느낌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거. 네. 팬 여러분들께서 이래가지고 좀 불만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롯데가 올 시즌의 예상 결과 반지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4일 휴식 로테이션에서 투구 내용이 좋지 못하다면 가을 야구 도전 전선에도 또 이 악재가 그렇죠. 꽂히는 거고 결국에는 9월달에 이제 아시안 게임 시즌 동안에 박세웅, 나균환 선수 뭐 부진하다거나 해도 계속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또 누가 채워? 이런 걱정들도 지금 벌써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아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박세웅, 나균환이 예전 그 5월이나 이럴 때만큼 나균환 4월 이럴 때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퓨처스 리그에서 올라온 선발 투수보다는 훨씬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대체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일 로테이션 같은 승부수를 하려면 그때 아시안 게임 때 차라리 하는 게 차라리. 왜냐면 그때는 진짜 없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박세웅도 나균환도 어쨌든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나균환도 돌아왔고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조금 움츠러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한참 남았거든요. 뭐 한참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 그래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면 분명히 반즈하고 윌커슨이 또 엄청 체력 있게 뻥뻥 던지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교파 스타일인데 이들이 구속이 떨어진다거나 구위가 좀 저하된다거나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곽빈 선수가 좀 지친 듯한 느낌으로 공을 밀어 던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4일 로테이션 한 다음부터 그들의 공이 조금씩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이걸 과연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롯데는 오늘만 산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승부수가 될 수 있지만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냥 다 같이 좀 늦게 망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죠. 늦게 망해봐야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국내 선발이 없으니 윌커슨이나 반지가 터지면 또 미끄러질 때 식스팩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서튼 성민규는 유호성식 야구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야구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뭐 감독에 대한 비판 뭐 결국에는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올 시즌 끝까지는 갈 것 같다. 지금 뭐 8월 말인데 지금 경기를 이제 뭐 합니까? 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올 시즌도 쭉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땐 단순히 순위가 사실은 다 말을 해주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뭐 감독이 빤스만 있고 운영을 해도 1위에 있으면 야구 팬들은 잘했다고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순위 자체가 롯데 팬들도 지금 어쨌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너무 플레이오프에 포스트 시즌 간 적이 없으니까 한번 좀 가달라. 이게 사실은 바람이었고 초반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진 상황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발버둥의 수준만 보더라도 이게 승부수야 하는 정도면 그냥 감독이든 프런트든 너무 수준 미달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제 서튼 감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지난해에도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게 외국인 감독이긴 외국인 감독이지만 외국인의 탈을 쓴 이제 국내 감독이나 별반 진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지적을 받는 부분 이 스몰볼 그러니까 번트 너무 많이 되고 사실이에요. 좌우놀이 너무 이제 집착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니 사실 이럴 거면 외국인 감독을 왜 써? 이런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을 야구라는 꿈도 결국 이루지 못했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썼고 이게 올 시즌에 사실은 롯데자이언츠가 이 돈을 한두 푼 쓴 게 아니고 이 뭐 그렇죠. 자주 말씀드렸었던 게 이 뭐 윤명준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김상수 선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베테랑 선수들 데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VIP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결제를 그렇죠.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계속 이제 오케이 컨펌 난다는 거는 돈은 올 시즌에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되니까 없다. 가을 야구 가라 올려라. 성적 내라 네.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뭐 노진혁 선수 뭐 그다음에 유강남 선수 뭐 여러 선수들 다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 교체도 두 장 카드 다 썼잖아요. 그렇죠. 부드럼 선수 뭐 윌커슨 선수 할 것 다 한 할 거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 만약에 못 간다? 요거는 진짜 책임 소재라 책임이 분명하다. 네, 말씀대로. 뚜렷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구단 고위 측에서 번트 작전 극혐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어제 박지호 부국장님께서 또 그러시더라.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번트를 아니 그리고 이제는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현장보다 야구를 더 잘 깊게 알고 계시는 그렇죠.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게 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웃 카운트 하나 버리고 한 베이스 더 가는 게 그다지 절대 기대 득점에 있어서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뭐 물론 번트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 점 싸움일 때, 그렇죠. 혹은 이제 선취점이 정말 필요할 때, 경기 그때라면 막판이라든지. 모를까. 대부분의 상황에선 번트를 대는 게 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선수 타격감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특히 뭐 금요일 경기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금요일 경기 맞는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사 1, 2루가 초반에 쌓였단 말이에요. 맥키니 선수가 볼넷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주중 3연전에 굉장히 잘 쳤던 선수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번트 이 경기 초반에도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은 번트가 진짜 1점만 내려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무사 1, 2루 같은 상황에서는 1, 4, 2, 3루 만들고 희생 때 이러면 점수는 나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비기닝 더 많은 점수 2점, 3점 이걸 나가는 걸 바란다면 번트는 정말 효율적인 작전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대로 야구 팬들도 다 아는데 기대 득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서튼 감독은 계속해서 번트를 좀 뭔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요. 판다운이 2군 감독부터 해서 4년 동안 라인업 골격도 못 만든 서틀의 무능함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시현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올 시즌에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저는 그래도 두각을 드러낸 신인들은 뚜렷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육성도 뭐 어쩌고 뭐 그렇기에는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1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롯데자이언츠는 그래도 신인을 조금 키워낸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한동희 코어로 생각하고 팀 플랜을 짠 게 선수 본인이 너무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빠그러진 것도 크다. 유망준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시즌인데 봄날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동희 선수의 부진도 확실하게 좀 짚고 한몫한 건 넘어가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롯데자이언츠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이제 5위 두산과 1.5경기 차 사실 그렇게 멀어진 건 아닌데 이게 그랬었어요. 그 금요일 경기를 이기면 반게임 차로 5위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금요일 경기를 8회까지 2점 차를 리드를 하고 있다. 그게 떨어지니까 지금 롯데 팬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였다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눈에 보였다가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게 보이니까 얘네들 올해도 그냥 잠깐 반게임 차 갔다가 또 벌어지겠구나. 또 7, 8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보이니까 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요번 주에는 또 더군다나 뭐 물론 비 예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롯데가 LG 3연전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또 KT 3연전이란 말이에요. 세요. LG, KT 다 1등, 2등만 나는 건데 과연 이 6연전에서 또 몇 승이나 걷어갈 수 있을지 지금 갈 길 바쁜 롯데는 참 걱정일 것 같다. 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